네, 오늘은 이제 13.8의 스토크스 정리 공부할 건데요. 앞서 우리가 13.5에서 컬과 다이버전스를 배울 때 이 스토크스 정리의 특별한 형태를 미리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3.5를 반드시 복습하고 오기 바랍니다. 먼저 13.8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스토크스 정리를 이해를 해보고요. 이를 이용한 계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로 넘기도록 할게요. 스토크스 정리를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13.4에서 공부했던 그린 정리를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린 정리는 2차원 벡터 필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PDX 더하기 QDY를 심플 클로스드 커브에서 이렇게 적분을 한다고 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이쪽 방향으로 줬었어요. 그리고 이것의 내부 영역을 D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 인테그럴 값과 Q를 X로 편미분하고 P를 Y로 편미분한 이 두 식의 차를 이 C가 이루는 영역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과 같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벡터 필드 F를 PI 더하기 QJ라고 쓰고 이 커브가 RT라는 식으로 매개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왼쪽 식은 이 벡터 필드 F에 C를 따라가는 것의 라인 인테그럴이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섹션 13.5에서 이 2차원 벡터 필드를 3차원으로 이해를 해보자. 즉 G 좌표를 0이라고 줬을 때 이 벡터 필드 F의 3차원 라인 인테그럴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13.5에서 배웠던 벡터 필드 F의 컬 벡터와 K라는 것은 0, 0, 1, G축을 향하는 벡터이죠. 이 두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한 이 값을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13.5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즉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G 방향이 0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2차원 XY 평면에 있는 것이잖아요. 벡터 필드 역시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각각 2차원 벡터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살펴볼 때 이 K라는 벡터는 이 각 점에서 Z의 양의축이니까요. 이 위를 향하는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차원에서 벡터 필드 F의 컬이 정의되어 있지만 지금은 G가 0이기 때문에 실제로 컬 F는 QX 빼기 PY이기 때문에 이 식이 2차원에서 컬 F가 됩니다. 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13.5를 다시 보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이 스토크스 정리는 뭐냐면 간단하게 이 그린 정리의 3차원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 F가 일반적으로 P, Q 이제 여기 0이 아니고요. R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C 역시 이런 XY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3차원 이 커브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커브 이 C를 따라갈 때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 값을 계산하는데 이 그린 정리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대응이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스토크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스토크스 정리가 뭐냐 물어보면 그린 정리의 3차원 버전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린 정리를 이제 스토크스 정리로 가는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이 우리가 13.5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 컬이라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컬이 아마 등장할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스토크스 정리를 구경해보죠. 스토크스 정리를 설명하려면 일단 이 S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방향이 주어져 있는 피스와이스 스무스 서피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스무스 서피스의 합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S의 경계가 뭐냐면 심플 클로스드 피스와이스 스무스 바운더리 커브 C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색깔 칠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했던 서피스라고 생각하고 이걸 우리가 S라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S의 경계가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제가 따라서 그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점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C라고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이것의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경계 위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머리 쪽이 이 서피스가 있는 쪽으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의 내부가 역시 내가 걸을 때 왼쪽에 있다라고 걸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방향을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바로 파지티브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서피스는 당연히 이 반대쪽,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 방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벡터 필드 F는 이 서피스 S에서 정의되어 있고 각각의 컴포넌트는 편미분했을 때 연속이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스토크스 정리는 이 곡선 C를 따라서 이 벡터 필드 F의 라인 인테그럴을 한 값은 우리가 아까 예상했듯이 컬이 보이죠? 그래서 컬 오브 F라는 것은 이건 이제 벡터 필드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 필드에 이번에는 서피스 인테그럴이 되는 거예요. 그린 정리는 이 오른쪽이 이 에어리어의 더블 인테그럴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S에서의 서피스 인테그럴로
바뀌는 겁니다. 이 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스토크스 정리를 우리가 활용하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 왼쪽을 계산하려고 할 때 오른쪽을 계산하면 되고, 오른쪽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왼쪽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 이 S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의 바운더리 C는 하나가 정해지는데, 사실은 이 곡선 C가 있을 때 이 C를 바운더리로 하는 S는 유일하지 않죠. 3차원의 곡선 C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바운더리로 하는 이러한 서피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위로 더 올라가는 서피스도 있고, 이 아래로 그렇게 가는 서피스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스토크스 정리는 이러한 각각 S1, S2, S3에 대해서 컬 오브 F를 이 S1에서 적분하더라도 이 스토크스 정리의 왼쪽 항이 되고요. S2의 바운더리 역시 C이기 때문에 컬 오브 F를 S2에서 서피스 인테그럴 해도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S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토크스 정리에 의하면 같은 바운더리를 갖는 서로 다른 서피스에서 이 컬 F를 인테그럴 하더라도 같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선 섹션 13.3.1에서 Fundamental Theorem of Line Integral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레디언트 F의 라인 인테그럴은 이 C의 시작점과 끝점에만 의존하고 이 커브 중간에 다른 점들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에서 Fundamental Theorem of Line Integral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러면 스토크스 정리에 관련된 예제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벡터 필드 F가 -y제곱, x, g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커브 C가 지금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린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실린더이죠. 지금 이 옆면이 지금 실린더가 되는데요. 이 실린더를 y 더하기 g는 2라는 플레인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커브를 우리가 C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기둥이 있는데 y 더하기 g는 2라는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y 더하기 g는 이쪽 이 직선을 이렇게 이어서 만든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것으로 그렸는데요. 그래서 C의 내부는 지금 제가 색깔 칠하는 이 영역이 될 것 같고요. C는 이 위에 잘린 이 부분이 바로 C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C의 방향은 위에서 봤을 때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이니까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피스 S는 이 윗면을 우리가 S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공부했던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벡터 필드 F가 이 커브 C를 따라갔을 때 라인 인테그럴 값은 컬 F를 S에서의 서피스 인테그럴 해준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컬 F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컬 F의 정의는 이렇게 되죠. I, J, K 이렇게 쓰고요.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G로 편미분 이렇게 쓰고요. F의 성분 -Y제곱, X, G제곱을 차례대로 써서 3 곱하기 3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미분하면 0이고 이렇게 미분해도 0이니까 I는 없고요. J 역시 이 식을 G로 미분해도 0이고 이 식을 X로 미분해도 0이에요. 그런데 K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의 행렬식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X로 먼저 미분하면 1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Y로 미분하면 -2Y인데 백이니까 더하기 2Y 이렇게 써주고 K 방향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구한 것처럼 컬 F는 1 더하기 2Y의 K가 되고요. 이제 이것도 벡터 필드잖아요. 벡터 필드의 서피스 인테그럴인데, 이 서피스가 이변수 함수 gxy로 구성되어 있으면 벡터 필드 pi 더하기 qj 더하기 rk의 값은 -p g를 x로 편미분한 거 -q g를 y로 편미분한 거 더하기 r, 이 식을 D라는 영역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과 같다라고 우리가 지난 섹션 13.7.2에 벡터 필드의 서피스 인테그럴 할 때 공부한 바가 있었어요. 이 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컬 F라는 것은 I, J 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P와 Q가 모두 다 0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두 항이 없어지고 뒤에 R만 살아남거든요. 그런데 이 식이 바로 R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Y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식 때문에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뒤에 이제 더블 인테그럴 하면 되겠습니다. 요 D라는 것은 영역이 앞서 그림을 봤을 때 S의 XY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이 내부에서 더블 인테그럴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12장에서 여러 번 계산해 봤었죠. 당연히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Y 대신에는 R 사인 세타이고요. 잊어버리는 안 되는 이 녀석 R을 곱해 줘야 되겠죠. R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이거야 단순 계산입니다. 계산하면 답은 파이가 되겠습니다.
D는 아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XY 코디네이트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이제 라인 인테그럴이니까 이 C를 매개화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Z 같은 경우는 Y 더하기 Z는 2니까 이렇게 넘기면 2-Y가 돼서 Y가 사인 T니까 2-사인 T가 되고 T의 범위는 0에서 2파이 이렇게 이 C를 매개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계산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인 인테그럴을 직접 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안의 영역 서피스 인테그럴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S를 왜 이리 평면으로 잡느냐? S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다른 서피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운더리가 같으면 어떤 서피스에서 계산해도 좋은데요. 아무래도 다른 서피스보다는 이 평면이 계산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기 서피스 인테그럴을 할 때 이 평면 S를 가지고 서피스 인테그럴을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문제 4에 스토크스 정리를 쓰라고 했어요. 이러한 이제 서피스 인테그럴을 계산하는데 벡터 필드 F는 XG, YG, XY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S라는 것은 이번에도 역시 두 개의 곡선에 만나는 부분인데요. 일단 구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반지름이 2이고 중심이 원점인 구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니까요. 이러한 원기둥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의 겉면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안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 위쪽 부분이 하나 생길 거고 사실은 이 반대쪽에도 하나가 더 생기는데요. XY 플레인 위쪽만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구를 원기둥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위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평면처럼 보이는데 위로 이렇게 약간 불룩해진 이런 서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에서 컬 F, 이 벡터 필드를 서피스 인테그럴 하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계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을 해보면 컬 F의 서피스 인테그럴은 이 곡선 C에서 이 벡터 필드 F의 라인 인테그럴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C가 뭐냐면 이 S를 둘러싸고 있는 커브예요. 그래서 C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 커브가 C가 되는 것이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C라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라인 인테그럴을 해야 되니까 C의 매개화 표현을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옆에서 보자면 이 S는 이렇게 약간 볼록하지만 이 C라는 것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요. 한 평면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평면 위에 있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4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연립하면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g제곱은 3이니까 g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요. 지금 xy 평면 위에서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g는 양수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값이 사실은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루트 3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이니까 RT식은 코사인 T, 사인 T 그리고 이 Z좌표는 항상 루트 3이니까요. 이렇게 쓰고 한 바퀴 돌아가니까 T는 0에서 2파이까지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라인 인테그럴을 할 준비가 다 됐죠. C에서 적분하는데요. 이건 이제 정의 때문에 FRT 내적 R'T DT고요. T는 0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식을 계산해서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구했던 것처럼 RT는 코사인 T, 사인 T, 루트 3이니까요. F에다가 RT를 대입하면 F가 XG, YG, XY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이게 지금 XYG니까요. 먼저 XG니까 이렇게 곱하면 루트 3 코사인 T, 그 다음에 YG니까 이렇게 곱하면 루트 3 사인 T, 그리고 XY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해주고요. 내적 이렇게 똑같이 쓰고 R'T니까 이걸 이제 한번 T로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T, I, 그리고 코사인 T, 그리고 이건 상수니까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적하면요. I항들끼리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T, 사인 T, 그리고 J항들끼리 곱하면 루트 3 사인 T, 코사인 T가 돼서 두 개가 상쇄가 돼서 답은 0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니까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더라도 답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13.5에서 증명하지 않고 오늘로 미루었던 이 정리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벡터 필드 PQR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PQR은 모두 다 Continuous Partial Derivative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컬 F가 0이면
F가 컨저벌티브이다. 우리가 이제 13.3에서 공부했을 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 요거 기억하시죠? 13.3에서도 이 가정일 때 F가 컨저벌티브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이 증명을 그린 정리를 활용해서 증명한 바 있었어요. 이제 3차원에서는 그린 정리에 해당되는 것이 스토크스 정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3차원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13.5에서 증명하지 못했던 13.5.4입니다. 그래서 컬 F가 0이면 F가 컨저벌티브이다라는 것을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크스 정리를 활용해보면 이 벡터 필드의 C에서의 라인 인테그럴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C라는 것은 임의의 클로스드 패스입니다. 클로스드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클로스드니까 C를 바운더리로 갖는 임의의 서피스 S에 대해서 컬 F를 서피스 인테그럴 한 값과 같다. 이게 바로 스토크스 정리였어요. 그런데 가정은 컬 F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계산해보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2차원에서 했던 섹션 13.3에서 했던 것과 거의 흡사하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임의의 클로스 패스 C에 대해서 이 라인 인테그럴 한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정리와 거의 비슷하게 라인 인테그럴은 패스에 인디펜던트하게 계산이 나온다. 이제 그것이고요. 이거 가지고 13.3.4 이 증명은 조금 어려웠는데 이 그림이 아마 그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떤 이렇게 원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는 경로하고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는 경로하고 뭐 같다. 뭐 그런 계산들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똑같이 3차원에서도 하면 F가 컨저벌티브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 F가 0이면 F가 컨저벌티브다라는 증명을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은 스토크스 정리의 내용 그리고 기하학적인 설명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딱 하나 빠진 거 있죠? 네, 증명 빠졌습니다. 네, 일반적인 증명은 굉장히 어렵고요. S가 좀 특별한 경우, 즉 이변수 함수 그래프로 표현되는 경우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명도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그 증명까지 다 이해를 하면서 스토크스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